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님이 다스리시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도 달성 사저 앞에 퍼포먼스 하러 왔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자유대한민국의 희망이심을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요.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딥스테이트 졸개들 하루속히 깨끗이 청소되고 우리 대한민국 헌재가 헌법 위에 바로 서고, 그래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려졌던 위헌 파면 선고가 위헌이었음을 확실하게 온 국민에게 천명하게 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 달성사저가 아닌 청와대로 복귀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퍼포먼스를 합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대한민국 헌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는 진짜 대통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과 박근혜 대통령님 두 분 얼굴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참 온화한 미소, 그 따뜻한 인류애를 가지신 두 분이시기에 인상도 얼마나 선합니까? 그렇지만 또 불의 앞에서는 아주 냉철하시고 또 담대하시고 엄격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네. 자, 오늘도 저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계시는 달성사저입니다. 여기가 계실 곳이 아니고 저 청와대로 빨리 복귀하셔야죠. 대한민국 대통령, 진짜 대통령님이 안 계시니까 청와대로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열이나 이재명이가 청와대 못 들어가는 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곧 청와대로 우리 진짜 대통령님인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복귀하셔서 청와대에 입성하실 날이 머지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의 합법적이시고 정말 진정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시는 훌륭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헌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간절히 기원하고 이미 그날이 이루어질 것임을 정해져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최고이십니다. 죄도 하나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렇게 억울하게 감금되셨어도 정말 그렇게 자신을 감금시킨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일절 않으셨죠. 네, 모든 것을 순리대로 맡기시고, 왜냐하면 당신은 떳떳하셨으니까요. 진실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거기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셨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는 진짜 완전 정말 그 재판 일주일에 4번을 했다 하거든요. 4번인가?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 그 재판에도 처음에는 다 성실히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그걸 하신 거죠. 진술을 하신 거죠. 나는 그런 거 없다 하고 하신 그대로 뭐 사실 그대로 진술하셨는데 헌재에서 하는 걸 보니까 태도나 여러 가지 모든 걸 보니 정황을 보니까 아 이거는 그 진실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짜놓은 재판이고 아무 의미 없는 합법적으로는 의미 없는 불법 그 재판이라는 걸 아시고는 그때부터 거부하셨던 거죠. 저 윤석열처럼 처음부터 다짜고짜 배짱 부리고 재판에 참석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그런 행동 안 하셨죠. 그런데 그런 것만 봐도 얼마나 이 성품, 인품 또 이런 게 표가 납니까? 제발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어게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뿐입니다. 복귀하셔야 진짜 대통령님이 복귀하셔야 나라가 바로 서지요. 진짜 내 부모가 돌아와야 우리 가정이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습니까? 윤어게인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님 어게인입니다.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네. 오늘도 유경수 여사님을 기리면서 쓰신 이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애국가 부르고 그리고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이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하며 우리 기상이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하되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반드시 청와대로 복귀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과 박근혜 대통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은 나의 어머니 유경수 어느덧 많이 읽었다 그죠? 벌써 이제 159페이지 예, 오늘 읽는데 요 책을 다 읽고 나면은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쓰신 그 책은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될 길 그거는 너무 한문으로 돼 있어 갖고 제가 못 읽겠고요. 시집이랑 일기랑 요거를 같이 모아 놓은 거 있더라고요. 짤막한 건데 그거를 읽어 드리면서 유신헌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어떤 그 좌평양되어 있던 그러니까 그 민주화 운동했던 한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박정희가 옳았다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거기에 이 5.16 혁명과 또 그러니까 유신헌법에 대해서 이야기 그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은 책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북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같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16 혁명하고 또 유신헌법에 대해서 이 제대로 바른 이런 개념을 정립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유신헌법 내용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그분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유신헌법이 왜 만드셨고 또 어떤 내용인가 이런 것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참 박정희가 옳았다를 쓰신 그분 같은 경우 정말 좌파였는데 그분은 그래도 그렇게 글을 쓸 정도고 또 내용이나 이런 면에 있어 갖고 정말 온전히 이렇게 바로 깨닫고 전향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입니다. 스푼에 담은 작은 행복. 제가 보이나 이런 내용 읽어드릴게요. 한 챕터만 이렇게 한 제목씩만 읽어드릴게요. 지난번에 두 제목씩 이래 읽으니까 밖에 날도 덥고 이러니 저도 좀 목소리도 가고
또 너무 길면은 사실 끝까지 듣기가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짤막하게 한 챕터씩 읽어드릴게요. 자, 스푼에 담은 작은 행복. 내 행동에서 이것이 내조라고 자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생각만으로 해본 현대의 내조란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내의 본분에 더해서 창의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민주 방식의 슬기를 찾는 여성이어야 할 것 같아요. 1970년 10월 15일 중앙대학교에서 현명한 내조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질문을 받은 여사의 대답이었다. 언젠가 청와대의 영부인으로서 여사의 아름다움에 대해 여류 수필가 조경희 씨가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있다. 유경수 여사의 아름다움은 여사 자신이 창조한 아름다움이다. 1972년 6월의 어느 날 경기도 가평에서 새마을 양잠대회가 처음으로 열릴 때의 일이다. 대회에 이어 유교사가 직접 뽕밭으로 나갔다. 뽕잎을 2바구니나 따와서 누에에게 주었다. 어렸을 때 뽕잎을 따던 기억이 되살아나게 되어 입이 새까맣도록 오디를 먹었는걸요. 그런데 요즘은 농약을 살포하니까 약 묻은 뽕잎을 누에에게 먹여도 자라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일손을 부지런히 놀렸다. 일하는 모습이 익숙하고 격에 어울렸다. 수행한 농림부 장관 부인이나 도지사 부인도 뽕잎을 주려고 누에를 만지려 했으나 얼른 손이 가지지가 않아 주춤거렸다. 그러나 유교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익숙하게 누에를 만졌다. 누에를 만져보지 않은 사람은 처음엔 좀 징그러울지 몰라요. 농림부 장관 부인이나 도지사 부인을 돌아보며 유교사가 머뭇거리는 그들의 민망함을 감싸주려고 하는 말이었다. 이어 유교사는 처녀 시절의 양잠 경험을 들려주었다. 우린 어릴 때 누에와 같이 잤어요. 영문을 모르는 농림부 장관 부인이 놀라며 물었다. 사모님께서 누에와 같이 주무시다니요. 누에를 많이 길렀으니까요. 어머니가 밤새 앉아서 누에를 치시는 곁에서 잤다고요. 어머니는 주무시지도 않고 잠실에서 때맞춰 누에의 똥을 치워주시고 밥, 뽕잎을 주시곤 했어요. 어머니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글쎄 깨어나 보니 하룻밤 사이에 잘 자란 누에가 목에도 기어다니고 손등에도 기어다니고 하지 않겠어요? 지난날을 회상하는 유교사의 모습은 무척 행복해 보였다. 누에 빛깔이 보통 흰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는 파르스름하고 자라면 황색을 띠게 되어요. 그때쯤 되면 고치를 치도록 섭에 올릴 때가 가까운 거지요. 실제로 누에를 친 사람이 아니면 이처럼 구체적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유교사는 장관 부인에게 뽕잎을 갈아먹는 누에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소리 비 오는 소리 같죠? 어릴 때 너무나 귀에 익은 소리예요. 유교사는 그곳에서 약 1시간가량 시범을 보여주었다. 누에를 매만지는 모습이 너무나 진지하여 주변에서 그만두라는 말을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이 그날 수행한 측근들의 말이었다.
이제 그만하시고 떠나시지요. 측근에서 권하는 말을 듣고서도 유교사는 저 채반에 뽕이나 다 주고 가야 하는데 라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누에같이 자기를 끝까지 희생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고치가 되고 실이 되고 그 실로 비단을 짤 수 있어요. 또 번데기는 번데기로 기름을 짜서 쓸 수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지요. 우리들의 생활도 남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보람찬 것이 될 수 있겠어요. 양잠대회에서 농림부 장관 부인에게 속삭이듯 한 여사의 말이었다. 이 말이야말로 유교사 인생관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취미를 물으셔도 한가한 시간이 있는 분들처럼 곧 이거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굳이 요즘의 취미를 이야기한다면 세계 각국의 각자 특색 있는 작은 스푼 수집과 때로 마음을 가다듬어 쓰는 서예와 사군자를 그리는 것,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의 상대가 되어 탁구를 즐기는 정도입니다. 서예와 사군자는 취미라기보다는 여성의 필수 교양으로서 일찍부터 유념했던 것이다. 동양화는 비화백을 초빙하여 기초를 익혔고 서도는 여가가 있을 때마다 자습했다. 유교사는 서도나 사군자를 취미보다는 자기 수양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 뜻에서 여사의 순수한 취미라면 스푼 수집이었다. 취미 삼아 소문 없이 수집해둔 각국의 스푼을 정리해서 실내 장식으로 진열하려던 것을 아직 못하고 있다. 모아진 스푼의 종류는 몇십 종류가 넘고 오래된 것으로는 100여 년 전 중국 것이 있고 월남 것으로 또 그쯤 묵은 것이 있다. 외국에 다녀오는 기회가 덜어 있지만 상점에서 물건 사는 일은 아예 일체 안 하기로 정한 일이라 스스로 사모으는 일조차 자유롭지 못한 소문 안 난 수집 취미지만 스푼마다 지닌 개성이 즐거워 몇 해 동안 착실히 지녀온 취미 생활이다. 어느 주간지 여기자의 방문기에 나오는 대목이다. 소문 없이 시작한 스푼 수집이 차차로 깊은 매력을 느끼게 되고 흥미를 돋우어 주게 되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친지들이 가끔 선물로 가져왔다. 그것을 선물로 수납하게 되면 과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첫째 이유였다. 비싼 것이라 하더라도 불과 1 내지 2달러에 불과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여 1,000원 미만 그 정도의 선물이라면 가벼운 기분으로 줄 수도 있고 또 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 스푼의 수가 늘어났다. 수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해지고 나라마다의 문화적인 특색이나 민속적인 향취 같은 것이 그 작은 스푼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유교사는 모아둔 스푼을 외빈들의 접대용으로 활용했다. 어느 날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만 나라의 귀빈이 예방한 일이 있었다. 차가 나오자 그녀는 자기 나라의 문양이 아로새겨진 스푼을 발견하고 사뭇 놀라는 표정으로 방문했다. 이 스푼 우리나라 것 아니에요? 여사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녀는 그것을 어떻게 구했느냐며 한국의 대통령 영부인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크리라고는 몰랐다면서 자목 감격적인 어조였다. 이렇게 시작한
그 날의 접견 분위기가 얼마나 화기애애했을까 하는 것은 쉽사리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집한 것을 활용하려는데 불과하고 유교사의 스푼 수집 취미는 그 이상의 의의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집한 많은 스푼들을 국적을 따져가며 분류하여 닦고 간수하는 일에 큰 즐거움과 위안을 가졌던 것이다. 스푼 중에는 국적 불명의 것도 있었다. 어느 나라의 스푼인지 알 수 없었다. 유교사는 그것을 국제고화라고 불렀다. 나의 이 불쌍한 국제고화의 국적을 찾아줘야지. 어중간한 것을 싫어하는 철저한 성미가 이 스푼의 국적 분류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보존되어 있는 스푼들의 문양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하여 드디어 국적을 알아내고야 말았다. 내 귀엽고 가여운 국제고화의 국적을 찾아냈어요 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측근을 돌아보며 기뻐했다. 그 무렵이었다. 밤중에 여사 접견실에 불이 밝혀져 있는 일이 있었다. 웬일일까 하고 측근 한 사람이 무심하게 방안을 기웃거리자 스푼을 진열한 한 장에 유교사가 혼자 앉아 스푼을 닦고 있었다. 사위가 정적에 잠겨있는 조용한 시간, 접견실의 불을 밝혀두고 혼자 스푼을 닦는 유교사의 모습이 진지하고 심각하여 전혀 다른 분 같은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유교사의 한창 시절의 예술적인 취미는 서예나 수예였다. 그러나 유교사는 그것을 자기 심화를 위한 인격의 도야와 수양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유교사는 수틀 앞에 앉기 전에 손을 씻고 온 매무새를 여미는 버릇이 있었다. 작은 아씨 또 손 씻으세요? 술을 놓으려고 손을 씻기 위해 부엌이나 우물가로 나가면 하인들이 웃으며 묻곤 했다. 때로는 술을 놓다가도 잡념이 생기고 집중되지 않거나 놓게 되는 수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유교사는 손을 씻었다. 그리고 색 바늘을 잡았다. 유교사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려면 한 해쯤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한 땀 한 땀에 정성을 다했다는 증거이다. 더구나 거의 완성된 작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지없이 버렸다고 한다. 언니 그처럼 쓴 거 아깝잖아. 동생이 곁에서 말하면 웃으면서 대답했다. 못 쓰는 작품 뭐가 아까워. 이렇게 해서 공들여 완성한 작품 중의 하나가 부엉이였다. 두 마리의 부엉이가 나뭇가지에 나란히 앉아있는 것으로 이 작품을 유교사는 가장 아끼고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 작품은 혼인 후에도 신접사리의 안방벽에 걸어두었다. 박 대통령도 그 작품이 마음에 들어 비닐을 손수구에다가 때나 먼지가 묻지 않게 씌워두었다고 한다. 네. 지금 아직 시간이 29분 밖에 안 돼서 한 챕터 더 읽으면 또 시간이 많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읽고요. 우리 유교사님 이렇게 이제 글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유교사님의 성품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참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이 글을 읽는 내내 참 많이 제 마음을 많이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참 지혜로우시다.
남편 사랑함과 또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 또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든 태도나 말씨 이런 거에 있어 갖고 정말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앞에서 여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유교수 여사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움을,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스스로 창조하면서 사셨다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평생 정말 이렇게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살아가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타고나지 않으면 그러기가 쉽지 않죠. 참 기본적으로 타고나신 성품도 있고, 또 스스로 이렇게 수혜를 한다든지 놓는다든지 서예를 하면서 이렇게 또 마음을 많이 이렇게 수양을 스스로 하신 그런 영향도 많이 있겠지요. 일반 평범한 주부가 아닌 한나라의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참 감내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 속상하고, 그래도 참 할 말 다 할 수 없고, 때로는 정말 너무 억울한 그런 일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를 다 이래 속으로 그냥 단순히 묵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사랑으로, 이해로 승화시켜서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신 이 유경수 여사님 그 인품에 정말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이 됩니다.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도 유 여사님께 유 여사님을 더 사랑하셨고, 또 의지하셨고, 이 나라 업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고 참 외로우시던 그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유경수 여사님이 계심으로 해서 큰 위로와 또 힘을 주셨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국모가 계셨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비록 몸은 이제 우리 곁에서 떠나셨지만 유 여사님의 정신이나 그 하신 베푸신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살아서, 그거는 없어질 수가 없죠. 살아서 마음으로 계속 전해지고 더욱더 빛나는 것,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을 통해 그 자녀로, 이런 분의 자녀로 DNA를 물러받았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성품이 참 온화하시면서, 그죠? 또 불의 앞에서는 정말 그 원칙이나 이런 거는 엄격하게 지키시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국민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보며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어떻게 하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되시려고 애를 쓰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 이게 법적으로 제대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제 도입대가 있긴 했지만 제대로 실행이 안 될 때, 그때 이제 유 여사님과 함께 이렇게 자원봉사 나가는 그쪽에서 그 며느리가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 치료를 못 받는다는 그 이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죠. 그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님을 붙잡고 하소연하고 우는 것을 이렇게 대하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박정희 대통령님한테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 돈 때문에 돈이 없어가 아픈데도 치료 못 받는 사람 있는 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거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의료보험을 법제화하자 하는 거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건의를 하셔서 그때 이 의료보험 제도가 제대로 법으로 제정이 됐고 그게 이제 계속 발전되면서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의료보험 제도 시스템이 만들어졌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잘못된 그 관습들 또 정치인들을 속에도 정말 이렇게 잘못된 관습 이런 게 계속 해석되면서 부정부패 이런 게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거를 기본부터 근본적으로 이렇게 올바르게 바꾸려고 시도하시다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고 급기야는 그 불법 강금까지 되셨던 거죠. 그러한 불법을 저지른 자들 눈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얼마나 믿게 보였겠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바꿔버리려고 했었으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줘서 그 교리 속에 가두어 스스로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거를 창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불행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의분이 치솟았고 또 그 교리가 아닌 정말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눈에 미움을 받게 돼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바르게 정말 올바르게 바르고 튼튼한 진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겠어요. 주변의 사방에 전신에 다 배신자들과 이 딥스테이트 하수인들이 깔려 있었으니까 총리를 세우는데도 온갖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엽적인 거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보지 않고 그런 거를 청문회에서 막 따지면서 결국은 일을 못하게 만들고 막 정말 너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기 3년 6개월인가요? 3년 하여튼 5개월인가 그 시기에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셨죠. 그냥 이때까지 어떤 남자 대통령님들이 하지 못했던 그 공무원 연금 개혁법 진짜 400만 명 그 가족들까지 다 합쳐서 한 400만 명한테 미움받을 각오를 하시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져야 될 어떤 그런 짐의 무게를 들어주셨고 우리 또 나라의 국가 재정도 튼튼하게 바로 세워주셨던 거죠. 그것뿐입니까? 사드 배치를 통해서 우리 국방
였고 튼튼하게 하셨고 또 지소미아 체결을 통해서 북한을 견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할머니들, 진짜 위안부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일본의 아베 총리한테 사과도 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받았고 그때 당시 그 윤미향이가 그 담당을 했으니까 줬는데 그거를 빼돌려가 사기친 게 또 윤미향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님이 그 짧은 시간에 이루신 업적은 진짜 어떻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주변에 적들로 쌓여 있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 정말 능력이 탁월하시다. 정말 신출귀몰하시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필 기정의 원리에 따라서 청와대로 복귀하십니다. 네,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야 질서가 바로 서고 우리나라가 올바른 대한민국 바로 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그 지지를 박근혜 대통령님 어게인 하는데 돌리세요. 처음에 윤석열 체포해야 된다고 윤석열을 얼마나 욕을 했었습니까? 그 윤석열이가 바뀐 거 한 개도 없고요.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강제로 끌어내리고 불법으로 감금한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헌법의 어떤 심판이나 그런 거 받은 거 한 개도 없잖아요. 없고 그대로 그런 죄를 그대로 갖고 보수를 괴멸시키고 이분화시키기 위해서 보수 탈을 쓰고 대통령직에 올라간 건데 그런 자를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추종하고 지지하는 거 그건 정말 오히려 이재명이나 문재인 지지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 처음에는 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 그 위헌 파면 선고 무효 탄핵 무효 외쳤던 분들 아니십니까? 초심으로 돌아오세요. 초심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박근혜 대통령님 어게인 목소리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님 복귀를 외치세요. 그 윤어게인 외칠 그 에너지를 올바른 애국도 헛발질 애국할 게 아니라 올바른 애국을 해야 힘이 있고 저들이 두려워합니다. 윤석열 어게인은요 정말 저들이 보면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참 어리석고 행동인 줄 그러니까 자기들은 얼마나 많이 솔직히 비웃을 겁니다. 이미 많이 그랬죠. 그 윤석열 지지하고 막 그때 윤석열 뽑을 때 그 좌파들이 아이고 저거 뭐고 저거가 지지하는 박근혜를 갖다가 저거 했는 감금시킨 윤석열이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비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 제발 초심을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생각을 다르게 해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 주입이 되면 우리는 생각 따라 살아가거든요. 생각 따라 내 삶을 창조하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어게인을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외치고 그래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혼란이 그치지 않고 계속 있어야 된다. 그 소리와 똑같은 겁니다. 윤석열 어게인은
트럼프 대통령님 절대 윤석열 지지 안 합니다. 윤석열 편 안 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트럼프 대통령님은 합법을 좋아하시지 불법 싫어하십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이재명 이 자들 다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과 손잡고 트럼프 대통령 일 안 하십니다. 제발 제대로 생각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런저런 뭐 혼자 주절주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나의 조국 마지막으로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결을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저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구세계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며 우라말선 금수강사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피땀 어린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길이 보전하세. 삼국통이 기록한 사랑의 옛장신에 오늘의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 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박근혜 대통령님, 트럼프 대통령님 두 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지구 전체 인류가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백악관으로 들어가시고 다시 대통령님이 되셨듯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곧 청와대로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함께 지난번에 푸틴 대통령님이 트럼프 대통령님과 만나는데 두 분이 나란히 사진을 찍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리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계셔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과 세 분이 함께 사진을 찍는 걸 연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던데요. 그 모습이 정말 가시화되고 현실화가 곧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이제 이것으로 퍼포먼스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가 정답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